엄마, 손주 좀 봐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 짧은 몇 마디가 수십 년간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부모의 가심에 지워지지 않는 대못을 박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마다 집집마다 소리 없이 번지고 있는 황혼 육아 잔혹사의 실제 모습입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워 놀았더니 이제 와서 손주 안 봐준다고 부모를 매정한 사람 취급하며 등을 돌리는 자식들. 밤잠 설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내가 정말 매정한 부모일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드리는 것은 물론 자식의 이기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비극적인 갈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은 아주 평범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고군분투하던 딸이 복직을 앞두고 엄마에게 간절한 SOS를 칩니다. 엄마, 나 이제 복직해야 하는데 애 좀 봐줄 수 있어? 남한테 맡기기는 도저히 불안해서 그래. 엄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60대 중반의 김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예쁜 손주, 당연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하지만 당장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미 무릎 연골은 다 닳았고 고혈압 약을 먹으며 겨우 숨 돌리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결국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얘야, 나도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아이를 보는 건 도저히 자신이 없구나. 그 순간 딸의 반응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 사랑해 라며 애교 떨던 딸은 어디 가고 그렇게 힘든 일이야? 혼자 잘 살아봐 라는 독설만 남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천륜을 끊는 자식, 정말 이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많은 부모님이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했더라면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자책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갈등은 여러분의 거절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식들이 서 있는 그 위태로운 벼랑 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식들을 무조건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을 한번 봅시다. 냉정하게 말해서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육아는 생존 전쟁입니다. 아침 7시 눈 뜨자마자 전쟁터로 나갑니다. 아이 씻기고 밥 한 술 먹여 어린이집 문 열자마자 던지듯 맡기고 출근하죠.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애 엄마, 애 아빠 소리 안 들으려고 남들보다 2배로 눈치 보며 일합니다. 퇴근해서 아이를 데려오면 저녁 8시, 그때부터 2차 전쟁입니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나면 밤 11시가 넘습니다. 그때부터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빨래가 기다리고 있죠. 주말? 쉴 틈 없습니다. 연휴는 그저 육아지옥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베이비시터 한 명을 고용하려면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월급 받아 절반 이상을 육아비로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도움은 절실함을 넘어 유일한 구원줄과 같습니다. 우리 엄마라면 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봐주겠지.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자식들은 이 필사적인 마음 때문에 부모의 사정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난제를 해결해줘야 할 자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거절을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배신감으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자식들이 참 불쌍하죠. 그래, 오죽 힘들면 저럴까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모님의 비명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부모님들이 어떤 세대를 살아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받아낸 분들 아닙니까? 20대엔 가난한 나라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일했고 30대엔 내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거 보며 정작 본인들은 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40대엔 학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었고 50대엔 연로하신 부모님 병수발하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누군가의 뒷바라지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겨우 아주 조금 숨 돌릴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유, 다리가 더 떨리기 전에 등산 한번 갈 수 있는 체력. 이게 부모님들에게는 남은 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손주 육아라는 거대한 짐을 얹으라는 건 다시 무기한 징역을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압니다. 60대의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아이 쫓아다니는 것, 한 번만 안아줘도 허리가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른다는 것을요. 통계에 따르면 손주를 전담해서 키우는 조부모의 7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습니다. 무릎 연골은 이미 다 닳아있는데 10kg이 넘는 아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 안아 올립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시달려도 아이가 울면 파스를 붙이고 다시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혹시라도 내 실수로 아이가 다칠까봐 24시간 긴장 상태로 지내다 보니 불면증과 공황 증세에 시달리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손주 보면 행복하시잖아요. 이건 자식들의 아주 편리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물론 손주 예쁩니다. 하지만 잠깐 보는 것과 매일 키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고통입니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의 육아를 위해 준비된 비상금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겨우 찾아낸 인생의 마지막 자유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부모가 거절을 선택했을 때 자식들이 가하는 보복입니다. 이건 섭섭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손주 얼굴 안 보여주기입니다. 엄마가 안 봐줄 거면 앞으로 손주 볼 생각도 마. 이건 부모님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인질극과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생활비 이제 못 드려요.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올인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한 부모님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식들은 압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 혼자 남겨지는 것, 그리고 손주와 멀어지는 것. 그 공포를 이용해서 부모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자 정서적 압제입니다.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협박하는 자식은 당신이 나중에 병들고 힘없어질 때 가장 먼저 당신을 짐으로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거절 한 번에 등을 돌릴 정도의 얕은 정이라면 그건 이미 가족으로서의 생명력이 끝난 것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나면 그 가정의 안위가 부모보다 우선이 됩니다. 자기가 당장 죽을 것 같고 힘들면 부모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 본능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건 교육과 의지입니다. 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자식의 삶이 너무 팍팍하면 의지는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무한한 기대를 품지 마십시오. 기대가 크면 거절당했을 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자, 이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시나요? 이제 눈물을 닦으세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당당한 부모로 다시 서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여러분이 거절함으로써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 부모가 되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성장합니다. 자식의 고생을 대신 해주지 마십시오. 그 고생은 자식이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입니다. 그걸 부모가 대신 치러주면 자식은 평생 정신적 어린아이로 남게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너희가 스스로 잘 해낼 거라 믿는다라고 격려하며 문을 닫으십시오. 두 번째, 자식의 인질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손주를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당분간 보지 마십시오. 보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여기서 굴복하면 여러분의 남은 노후는 자식의 하수인으로 끝납니다.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먼저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세 번째, 도움을 줄 때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건강이 허락해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십시오. 공짜 육아는 자식을 무례하게 만들고 부모를 하찮게 만듭니다. 그 돈은 부모님의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식이 부모로서 책임을 분담한다는 증표입니다. 돈이 오가야 부탁이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정말 나 자신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식이 외면에서 생긴 빈 시간을 슬픔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평생 못해본 취미를 시작하고 다리 떨리기 전에 여행을 다니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져서 빛이 날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불쌍한 존재가 아닌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떠나갔던 자식도 언젠가 염치 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다시 받아줄지 말지는 그때 가서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이 등을 돌렸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나 자신으로 돌아갈 때임을 깨달으십시오. 자식은 떠나갔어도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이 당당해질 때 자식도 비로소 여러분을 한 명의 인간으로 존경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 하나를 세워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더마인드가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